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47세 된 여성인데요. 이분이 또 사연이 참 많습니다. 참 재밌는 분이고요. 그럼 어떤 내용인지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인 중 특이한 동생의 사연 보냅니다. 학창시절 일진애와 어울려 다니는 사고뭉치였다고 합니다. 고교 졸업 후 어린 나이에 카페, 횟집 등 다양한 장사를 해서 성공도 실패도 많이 겪었다고 해요. 41살 때 남편을 만나 1년 연애 후 결혼했어요. 그런데 서로 부부관계도 안 하고 지내고 그러다 보니 아이가 없습니다. 속궁합이 맞지 않아 각방을 쓰고 있다고 해요. 남편과 성 문제로 클리닉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특이하게 이혼 생각 전혀 없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잘 살고 있어요. 전에는 단추 사업을 하는 남편을 돕다가 올해부터 중개사무소를 차렸어요. 자격증은 2014년도에 삼수만에 취득했고요. 열심히 일하고 의리 있고 인간미가 넘치는 동생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일이 잘 될지, 건강은 걱정 없을지, 속궁합으로 각방을 쓰는데 불구하고 지금의 남편과 좋은 관계가 잘 지속될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주인공인 그 여성의 사주고요. 이쪽에 작게 나와 있는 만세력은 남편의 사주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올해 47살이에요. 지금 소개글에서 읽으신 것처럼 이분이 어릴 때는 이제 일진이었고, 그러니까 불량 청소년이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횟집도 하고 여러 가지 장사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 일 저 일 다 하면서 성공도 하고 돈도 좀 벌어보고 실패도 하고 그랬는데 결혼을 늦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늦게 한 거 보면은 남자 운이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42살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을 만나서 사이는 좋은데 각방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궁합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삼수 끝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좀 의지도 있는 분이에요. 되게 그 장사 같은 경우는 20대인 사람들이 힘들어서 잘 못하는 건데 횟집 같은 건 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청소년 시절에는 불량 청소년이었지만 그 이후로 열심히 살았다는 걸 알 수 있고 공인중개사 시험도 삼수만에 붙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험을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많으니까 아, 이건 누구나 공부해도 다 따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3번 만에 붙은 건 이분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서너 번 만에 붙어요. 1, 2년 만에 붙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거 보면은 이분이 그래도 그 끈기가 있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신해년 갑오월 개미일 경신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셋, 수기운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금기운하고 수기운, 인성운과 비거분이 강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금기운과 수기운이 기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흘러가는 대운을 쭉 보면은 금기운이 그 14세부터 32세까지 지지에 이렇게 쭉 들어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수기운이 44세부터 또 지지에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 그 운 자체는 크게 뭐 좋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 사주의 구성을 봤을 때 일단은 모카토금수가 하나씩은 들어있잖아요. 모카토금수가 하나씩은 들어있고 그리고 그 삼형살도 없습니다. 그렇죠? 삼형살도 없어요.
그리고 오행간에 충국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좋은 사주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세 가지 조건 있죠. 첫 번째, 오행이 균형되게 있다. 그 다음에 그 삼형살이나 충국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 흘러가는 대운이 비교적 괜찮다. 나쁘지 않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구비된 사람은 좋은 사주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선 이분이 늦게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주를 분석을 할 때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간을 중심으로 인아웃이 잘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분이 기본적으로 제가 좋은 사주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럼 더 좋은 사주인가? 한번 세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간인 개수를 중심으로 했을 때요. 인에 해당하는 금기운은 3개나 되죠. 그런데 아웃에 해당하는 식신상간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아웃이 균형이 잘 안 맞죠. 그러면서 이 금기운이 식신상간운을 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가 목화토금수 오행이 균형된 건 사실 그 하나씩은 다 들어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 금기운과 식신상간운의 구성을 봤을 때에는 금기운이 강하고 인성운이 강하고 식신상간운은 그다지 힘을 못 쓴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식신상간운이라는 게 여자 사주에서는 자식운을 나타냅니다.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14살서부터 73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인생 전반에 걸쳐서 식신상간운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비록 사주 안에 식신상간운이 하나 있기는 있지만 이 인성운이 너무 강해서 힘을 별로 못 쓰고 거기에다가 대운에서도 전혀 받쳐주지 못하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고 결혼을 늦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정년기라고 할 수 있는 24살서부터 33살까지 이때 천간이 정계충으로 깨지고요. 그러면서 재성운이 깨지죠.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하면서 뭐 돈도 좀 벌고 실패도 했다 그랬는데 그 돈을 뭐 많이 번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34살서부터 43살까지 무술대운을 보면은 이것이 술미 형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뭐 특별히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 사주 원국 자체가 자식을 나타내는 식상운이 워낙 약하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고 그리고 결혼을 늦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분이 뭐 속궁합이 안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속궁합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관계가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사람하고만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하고는 또 잘 돼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 속궁합이 안 맞는다. 그럴 경우에는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남자분 사주를 보면은요. 남자분이 지금 그 시간은 정확하지가 않고 무신년 계월 갑진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갑진일주인데 내년이 무술년, 기해년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내년이 무술년, 훈년이 기해년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럼 갑진일주 입장에서는 내년에 일지가 진술충으로 깨지고 그리고 훈년에는 진의 원진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하고 훈년의 운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요. 남자를 나타내는 관이 일지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미 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십성에서 그 남자를 나타내는 운이 하나가 있는데 혹은 배우자 공을 나타내죠. 이 미토가 배우자 공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이제 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공이 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남자 운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남자 운이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남자랑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늦게 이렇게 결혼한 걸 보면은 남자 운이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런데 34살서부터 43살 사이에 위아래로 그 간성운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무술대운에 결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해대운, 경자대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요. 어차피 이 여자분은 54세서부터 잠이 원진살, 64세 충미충 이런 식으로 50대 초반부터는 이제 남자운이 좀 꺾이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분은 인성운이 되게 강해요. 그렇죠? 이 남자분도 그 인성운이 월주 포함해서 두 개가 있고, 그리고 갑진일주에서 이 진토가 진의 원진살입니다. 근데 이 남자분도 늦게 결혼을 했으니까 이분이 초혼인지 아니면 이혼을 하신 분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주왕국에 진의 원진살이 있지만 이것이 첫 번째 여자에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분이 노총각으로 있다가 늦게 결혼을 하신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분은 그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요. 일단 내년하고 후년운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년운에서. 그러니까 내년하고 후년만 일단 지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일단은 이분도 그렇게 안심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분의 궁합을 봤을 때에는요. 특별히 뭐 좋은 궁합은 아니에요. 보통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 이렇게 두 분이 부부관계를 안 갖고 오랫동안 진행이 될 때에는 이것이 생활 자체가 좀 칙칙해지잖아요. 그 기분 자체가. 그렇게 활기가 넘치지 않고 좀 건조한 그런 생활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 오랫동안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47세 된 여성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는 일진이었지만 그 이후에 세상을 참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혼을 늦게 한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주에 그 자식을 나타내는 식상운이 워낙 약해 갖고 자식을 얻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그 남편하고 늦게 만나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운의 흐름을 보면은요. 일단은 남편하고는 그 부부 생활을 못 하고 있으니까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이분이 그 남자운은 계속해서 들어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도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자분의 앞날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